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4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 회복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유한타증권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조금 아직 얼어 있는데 이거 말 되나 이렇게 싶은데 네. 10월이나 11월 중에 현재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3.25%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다른 곳은 보통 올해 최소한 올해까지는 뭐 3.5%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유한타증권의 발표 내용인데요. 이런 전망 배경에는 물가가 자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가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시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네. 한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 상승률이 9%대에서 5%대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6.4%였던 것이 3월에 5%였으니까 한국에서는 CPI 지수가 확실하게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2분기에 이제 주택 가격과 담보대출 비용 하락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상반기 이런 시초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네. 주가의 핑크빛 전망을 내놨는데요. 삼성전자는 9만 원까지 그리고 네. SK하이닉스는 1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요. 네, 역시 같은 하우스인 그 유한타증권 이야기인데요. 그 반도체 자금률만 놓고 보면 중국이 아직도 15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막 치고 나온다고 하지만 한국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한국 반도체가 또 치고 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관건은 지금 수출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출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밀린 건데 그러면 반도체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하반기 이때부터의 재료만 나온다고 하면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9만 원, 하이닉스는 12만 원 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한편에서는 중국에서 너무 따돌림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번에 그 방미 경제사절단과 함께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우호 선진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이런 관계 악화가 반도체에도 좀 차별 포인트를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 우려에 불과하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기준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풀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무역 보복을 하고 이럴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턴어라운드는 기정사실화된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대를 좀 걸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에 투자하는 이 펀드, 럭셔리 펀드의 수익률이 고공행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명품 매출은 여전히 견조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배불런 효과 들어보셨죠? 네. 네, 배불런 효과라는 게 이제 비쌀수록 더 산다 이런 네.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닫아놨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이제 이 1분기만 놓고 보니까 상하이에 그때 1년 전에 그 상하이에 있는 쇼핑몰에서 명품 몰 가보면 거의 썰렁했습니다. 근데 지금 1분기에는 거의 지금 미어 터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명품에서만큼은 매출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에루샤 그러니까 에르메스 또 루이비통 있죠. 근데 에르메스가 있고 뭐 샤넬이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이런 쪽에 있는 주력 매출처가 사실은 다 유럽에 상장돼 있고 이거와 관계돼 있는 ETF들이 하나씩 지금 상장돼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로 관련돼 있는 ETF가 연초 대비 수익률이 26%, 또 이제 삼성 픽테프
프리미엄, 브랜드, 증권자 투자 신탁 이런 ETF도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20% 이상 기록했습니다. SF플러스라든지 IBK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18% 정도 연초 대비 수익률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수익률도 삼성이나 뭐 IBK 같은 경우는 3년치로 봤을 때 78%, 67%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럭셔리 펀드 수익률은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명품 소비가 다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세계 최고 부자가 이제 앨런 머스크였다가 LVMH의 이제 아르노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바뀐 지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게 앞으로 조금 더 고도화될 거다, 공고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중국이 드디어 열렸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에루샤 관련해서 그 중국 소비 효과를 이야기한 그 보도가 있었는데 1년 전만 해도 상하이의 고급 쇼핑몰이 엄청나게 한가했었는데 지금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고 그래서 LVMH는 중국발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걸 놓고 보면 명품 산업은 이제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뭐 크게 가격 결정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변에 있는 물가라든지 아니면 경제 상황에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국내 명품주 관련 펀드를 정확히 몇 개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제가 읽기가 좀 이게 ETF가 길죠.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네. 제가 항상 뭐 이거를 짚을 때 좀 힘든데 일단 제일 잘 나온 건 하나로입니다.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 합성 ETF. 이거는 가장 이제 이 연초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냈던 거고요. 네. 그 삼성기 어렵습니다. 네. 삼성 픽탭 프리미엄 브랜드 증권자 투자 신탁 UH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것 좀 찾아보시면 삼성 픽탭 프리미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F플러스 같은 경우도 SF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제형 증권자 투자 신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IBK는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 투자 신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삼성 하나로 그다음에 그 SF플러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외우기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펀드들 이름이 어렵지만 이 국내 명품 펀드들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대 최고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85%나 증가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영업이익 이렇게 높아진 배경을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영업이익부터 한번 짚어드릴게요. 1분기에 2,2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근데 매출이요. 1조 9,270억. 그러니까 매출은 2조가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었으니까 네. 아니 이 큰 회사가 보통 이제 한 분기에 영업이익을 제조업인데 제조업에서 1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냈다는 거 이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매출도 65%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이게 사업별로 보면 왜 이렇게 난리냐 했는데 에어로스페이스가 크게 보면 방산 쪽하고 항공 쪽이 있어요. 근데 방산 쪽, 그러니까 방위산업체 쪽이 K2 자주포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K2 자주포가 엄청 수출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8,4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77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7%, 영업이익 5,107% 증가했다. 이렇게 보니까 방산 수출액이 점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방산 쪽이요. 네네. 네. 항공 사업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항공 사업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 가스 터빈 엔진 그리고 우주 발사체 액체 연료 엔진 제작 기술을 보유했는데 이게 항공기가 이제 그 엔데믹이 되면서 전 세계로 이제 항공기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로 다시 AS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이 회사를 통해서 쓰게 됩니다. 항공사들이. 그런데 이 아무래도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비행기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오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디펜스 작년에 합병했고 주 하나의 방산 부문까지 품에 안으면서 하나 그룹의 통합 방산 계열사로 우뚝 서 있는 현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매출도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호주, 루마니아에도 추가 수주가 가능할까요?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여러 이제 나라들이 이제 그 방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K9 자주포가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이렇게 8개국이랑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주는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다음에 루마니아 이런 곳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루마니아까지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폴란드 등 주요국 수출 물량이 원활하게 전달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레드백이라는 그 보병 전투 장갑차가 있는데 이 보병 전투 장갑차가 미국 호주 법인에 이어서 유럽 중동 법인에도 추가로 이렇게 추가로 이 법인을 내면서 앞으로 이제 레드백을 또 팔아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지금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에 대해서 미 육군이 선택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상반기에 IPO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침체됐던 IPO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건지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 매경 이코노미 그 자료를 딱 보니까 5월 셋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만 이제 뭐 나라셀라, 진영 또 다음 주는 기가비스 이런 쪽으로 청약이 굉장히 줄줄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증권 신고서 정정을 사유로 공모 일정을 줄줄이 연기했던 이 회사들이 IPO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나라셀라, 뭐 기가비스 이런 쪽은 상당히 지금 주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플라스틱 시트 제조업체 진영이 세 차례나 증권 신고서를 정정하면서 공모 일정을 맞아요. 연기를 했는데 네네. 이렇게 공모 일정이 피치 못하게 지연되는 업체들이 이례적으로 꽤 많은데 네네.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뭐 상반기면 컬리 이런 쪽은 아예 자체적으로 좀 하려다가 좀 다시 지연하기도 하고 다시 재도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증권 신고서를 계속 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내긴 했는데 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이제 좀 정정 요구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공모 일정이 그래서 피치 못하게 지연되는 업체들이 이례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중소형주들이 IPO 시장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으니까 좀 상반기에 같이 좀 막차를 좀 타보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 좀 더 정확하고 괜찮은 회사들만 상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좀 꼼꼼히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증권가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IPO 앞두고 있는 곳들이 꽤 많은데 진영, 나라셀라 짚어주셨는데 특히 상반기 코스닥 상장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기가비스 어떤 회사인지 네. 투자 포인트 좀 짧고 굵게 짚어주시죠. 기가비스 뭐 2004년에 만들어진 그 반도체 그 기판 자동 광학 검사기 그래서 AOI라고 하고요. 자동 광학 수리기 AOR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 딴 거보다 영업이익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997억인데 영업이익이 333억 원. 그러니까 네. 37%의 영업이익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여기를 많이 받고 또 전망도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전장, 자율주행 등의 이런 데이터 처리가 급증해지면 당연히 이 회사 거 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밝다. 이래서 투자 포인트도 앞으로의 AI 쪽으로 보면 여기 괜찮다 이렇게 봐서 수요 예측에서는 이런 쪽에서 많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